조국이 없었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글을 민경욱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국이 없었다면,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조국이 없었다면 좌파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 정권이 얼마나 부정한 집단인지, 기자들 가운데 누가 기레기인지, 현 사법부 판사들은 또 얼마나 불공정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 그래서 조국 땡큐다. 이런 얘기를 민경욱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저도 사실 이 말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문재인이 집권을 했어. 근데 문재인이 이렇게 개판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개판칠 사람이었지만 만약에 문재인이 집권을 해서 뭐 곧잘 했어. 이렇게 말아먹지도 않았어. 조국 사태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집권 안 할 겁니까? 집권 포기할 거예요? 문재인이 말아먹었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이런 식으로 정당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끌고 국민들을 리딩을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정당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을 연명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무 못하는 문재인과 너무 국민들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조국이다. 이 조국과 문재인 덕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통합하자면서 황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황이 한국당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북진님이 네,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수통합의 핵은 사실 황교안 당대표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잘하면 보수통합이 되는 것이고 황교안 당대표가 못하면 보수통합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권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카사블랑카님. 우파들도 정신 차리고 나라 제대로 이끌 강한 지도자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네, 슈퍼챗 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조국 얘기로 잠깐 다시 들어오면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부터 문재인이 잘하든 못하든 조국 사태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이 자력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정권을 되찾아올까 하는 플랜을 짜고 이것에 시동을 걸고 달려왔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노력은 했어요. 지금까지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초대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부터 해서 그 다음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지금 황교안 체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다시 정당이 목표가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정권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그 황교안 체제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문에 문재인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과 조국을 치우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국 사태에 대한 거, 문재인 너무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착각이 뭐냐? 문재인이 이렇게 못함으로, 조국이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함으로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한국당의 길이 보인다. 이 앞에 연막작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연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과 정말 최악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연막을 쫙 씌우고 있어갖고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보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왜? 문재인과 조국이 너무나 개판을 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조국이 정말 전 국민적으로 낙인을 찍히고 완전 막 나가는 가족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족 사기단.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사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휩쓸려갖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국, 문재인 이런 것을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조국 사태, 문재인이 못하는 거, 요게 없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누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조국이 나를 어질럽히고 문재인이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왜 안 오를까요? 이렇게 문재인이 못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뭐 외교, 안보, 경제 뭐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조국이 이렇게 국민들의 열을 붙이고 있는데 왜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가? 저는 자유한국당이 편한 게 없으니까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옛날에 버렸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고 지금 버리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러므로 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에이 그래도 정말 둘 다 싫어. 난 자유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지만 아유 정말 짜증나는데 그나마 한국당이 낫네. 이런 사람 정도? 이런 사람 정도만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요. 문재인이 프레임 하나 잘못 건들거나 문재인이 어떤 프레임을 하나 짜거나 포퓰리즘을 좀 쓰거나 해서 에이 그래도 뭐 민주당이 이런 면도 좀 있네 하게 되면 이 정도 인원들은 다시 그대로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확고한 지지층으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진우님, 네, 또 슈퍼챗을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파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할 때만이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문재인이 실정, 조국이 못한 거 이걸로 만약에 재집권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문재인이 앞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하게 되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프레임을 만들게 되거나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그냥 선거에서 질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제는 내가 당당히 나 자유한국당 지지자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될 때만이 자력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력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문재인이 못함으로 조국이 개판침으로 유지되는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못해서 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문재인이 포퓰리즘을 쓰거나 이제 곧 있으면 11월 달부터 벌써 이야기가 나오죠. 조국과 문재인이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을 총공격을 펼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볼 때 둘 다 썩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제3당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에이 그놈이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을 때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미사오를 붙이고 아무리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대로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답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을 하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게 제 결론인 겁니다. 이건 거의 그냥 확정이 확정.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토론의 대상도 아닙니다. 토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문재인의 손에, 조국의 손에 자유한국당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여러분. 문재인이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고
문재인이 잘하면 우리는 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처럼 가면요, 문재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문재인에게, 조국에게 자유한국당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민주당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얘네들이 포퓰리즘을 쓰든지 말든지 조국이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어쨌든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을 시켜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세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변화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죠. 나의 지지율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이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년에 자유한국당의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힘으로 치러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못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잘하게 되면 혹시나 잘하거나 다른 꼼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 이런 프레임으로 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가선요, 이거 불가능해요. 선거 직전에 무슨 개혁을 해요? 무슨 혁신을 해요? 선거 전에 해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못하게 되면은 내년 선거는 그냥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우린 바라봐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못하기를. 문재인 정권이 실정하기를. 문재인이 그런 게 없으면은 자유한국당은 지는 거고, 문재인이 정말 못하고 계속 똥볼 차고 계속 삽질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거고,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자유한국당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